엄청난 기술력을 기반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번영의 도시 필트오버. 이들은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고 대운하를 건설하기에 이르는데, 하지만 원인모를 폭발로 인해 거대한 집안의 땅이 가라앉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들은 지하로 떨어진 땅을 자운이라 불렀고, 이 사건은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발명가와 도둑, 정치인과 범죄 조직들의 대립으로 인해 혼돈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 필트오버와 자운. 그리고 이곳에서 부모를 잃게 된 바이와 파우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 벤더는 슬픔에 빠진 소녀들을 걷어들여 줍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도둑질을 하러 필트오버에 올라온 바이와 파우더 일당. 위에서 보니까 좋지? 바이, 저 정말 괜찮을까? 누가 알아채기 전에 나가면 돼. 돈이 드는 물건이 있다는 소문을 듣곤 이들은 제이스라는 남성의 집을 털게 됩니다. 발코니를 왜 잠궈? 자물쇠 깔출하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발명가였던 제이스의 집엔 소문대로 값비싼 물건들이 넘쳤고 신비로운 빛을 뿜어내는 크리스탈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때 예상보다 일찍 집에 돌아온 제이스. 이들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가지만 건물이 무너지며 마을에 큰 소란을 만들게 되죠. 진짜. 거기 앉아! 다행히 필트오버의 집행자를 따돌리고 자운의 입구에 도착한 일당들. 그런데 이때 마주치게 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상대 조직. 누가 아주 난리를 쳐놨다네. 강 건너 일이 좀 있었다더라. 근데 왜 니들 문제를 내 구역까지 끌고 오냔 말이야.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역시나 상대 조직은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데, 아주 좀 파우더는 어딨어? 제발 마우저, 네가 필요해. 비록 물건은 잃었지만 바이와 파우더는 다치지 않고 무사히 자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필트오버의 핍박 속에 어린 바이와 파우더가 할 수 있는 건 도둑질뿐이었죠.
역시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벤더에게 잔소리를 듣는 바이와 일당들. 현장에서 애들 넷이 튀었다던데. 제가 가자고 했어요. 화를 내시려면 저한테 내세요. 그치만 스스로 쟁취하라고 늘 말씀하신 건 아저씨잖아요. 그 얘기 말고도 노스 사이드에 가지 말라는 얘기도 내가 수없이 했을 텐데. 그러다 네가 잘못될 수도 있었다는 거 몰라? 어? 또 쟤들은 그 정보라는 거 어디서 들었어? 벤조 아저씨네 가게에서 들었어요. 누구한테? 꼬맹이요. 그렇게 벤더는 바이와 한바탕 벌인 조직을 알아내기 위해 친구의 가게로 향하게 되는데 에코, 그건 어떻게 돼가냐? 아직 톱니가 망가진 상태라서. 그럼 나중에 끝내. 밴더랑 얘기 좀 하게. 그래도 아니, 어서 가봐. 이미 얘긴 들으셨겠지만 그래, 그걸 모르면 간첩일걸? 누가 따라왔다는군요. 내가 듣기론 여러 명이었다지. 집행자 얘기가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한창 대화를 이어가던 이때 이들을 찾아온 집행자. 이런.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죠? 웬 하수구 인생들이 학술지구의 건물을 습격했습니다. 댁은 이미 알겠지. 능글 맞은 작자. 잠시 산책이라도 하고 오지 그래 마커스. 가서 진정 좀 하고. 지금 윗동네에서 벼르고 있어. 문제의 작업장은 키라만가의 소유였어. 의회에선 이번 일을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네. 약속했잖아, 벤더. 윗동네 열심되지 않게만 하면 나도 이쪽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고. 키라먼이라는 유명한 가문의 작업실이 습격당했기에 사건은 더욱 복잡해지게 됩니다. 내 사람들을 넘겨줄 순 없어요. 생각이 바뀐다면 이걸로 연락하게. 나만 할 테니까. 한편 자신이 몰래 가져온 크리스탈을 발견한 파우더. 그녀는 기쁜 마음에 바이에게 일을 말해주려 하는데 걔가 문제야. 마일로, 지금 그냥 실수한 것뿐이야. 걔 맨날 실수만 하잖아. 아직 어리잖아. 웃기고 앉아있네. 넌 걔보다 어릴 때도 훨씬 잘했어. 파우더가 못하는 게 많은 건 사실이야. 바이의 말에 상처받아 자리를 뜨는 파우더. 내심 파우더가 신경 쓰인 바이는 그녀를 찾아갔고 그녀를 위로해주며 기분을 풀어주죠. 오늘 일 얘기해볼래? 난 싸움을 못해. 그래도 괜찮아. 따라와봐. 누구나 힘든 날은 있어. 딛고 일어나서 하나로 뭉치는 거지. 그 집에서 찾은 거야. 주머니에 넣어왔어. 우리 둘만의 비밀로 갖고 있자. 이 도시가 우리를 우러러볼 거야. 그 시각 명령을 어기고 바이 일당을 습격한 양아치 조직원을 신문 중인 우두머리 실코. 죄송합니다. 그냥 지켜보기만 하고 끼어들진 말랬는데 이제 그쪽에서 궁금해하겠군. 그건 그 애들 잘못이에요. 윗동네에서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어요. 밴더가 머리 좀 아프겠군. 이제야 말이 좀 통할 것 같네. 이내 정체불명의 보라색 약물로 의문의 실험을 진행하는데 거의 다 됐어요. 과연 실코와 뒤틀린 과학자 신지드는 어떤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과거 바이 일당이 작업실을 털었던 때의 시점. 이내 집에 도착한 제이스. 저기 안에 누구 있어요? 이봐 문 열어. 크리스탈의 폭발과 함께 기절한 제이스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데 엄청난 눈보라에 쓰러진 제이스의 어머니. 그런데 이때 잠깐!
의문의 생명체는 신비로운 마법의 힘으로 이들을 구해주죠. 과거 의문의 생명체와의 경험으로 마법공학에 큰 관심을 갖게 된 제이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마법에 관한 학문은 금기시되었기에 그는 학술 아카데미 몰래 마법공학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금지된 물건이 사방에 널려 있는데 허가증은 단 한 장도 없군. 이 연구를 허락한 자가 누구죠?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겁니다. 과학 연구를 하는데 불법 장비가 필요한 건 아니었을 텐데. 하필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들통난 상황. 결국 제이스는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감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앞에 나타난 의문의 인물. 그의 정체는 하이머딩거, 아카데미 최고의 교수였죠. 위대한 과학자는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지 않아. 과학으로 마법을 통제하는 방법이요. 마법을? 네. 그건 자연의 힘이야. 과학으로도 통제할 수 없지. 난 307년이나 살았다네. 과학의 신비를 푸는데 한평생을 매진해 왔지. 의회에서 실수를 인정하게 마법의 맞자도 꺼내서는 안 돼. 그럼 아마도 별일 없이 끝날 거야. 다음날 재판장에 들어선 제이스. 제 실험 재료가 생각보다 위험하다는 걸 미처 몰랐습니다. 그는 하이머딩거의 말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듯 했는데 제이스를 몇 년간 후원한 입장에서 성품은 제가 보장해요. 폭발 사고 외에 보여줄 만한 결과물은 있나? 아니요. 하나도 없습니다. 학술 아카데미의 수준이 바닥으로 떨어졌군요.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지? 본인도 이해 못하는 연구에 매달린 것처럼 보이는 애매한 상황입니다만 이걸 봐주면 다음은 뭐죠? 황당하군요. 이 연구를 지원한 어서 본 재판을 마무리하시오. 전 마법을 창조하려고 했어요. 아케인은 우리 세계의 저주야. 내 민족은 그로 인해 거의 멸망했어. 발견의 대가인 우리가 왜 겁내야 하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자넨 몰라. 그 짐을 짊어진 건 나뿐이니까 시간이지. 난 이 힘이 잘못된 손에 들어가는 걸 보았어. 문명을 타락시키고 소모하고 결국엔 폐허로 만들었지. 이 사건의 경우 관대하게 처리하죠. 저는 제이스 군을 아카데미에서 퇴학시키고 부모가 곁에서 보호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국 마법에 대한 불신으로 제이스는 아카데미에서 나오게 됩니다. 더 이상 연구를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자 좌절하는 제이스. 이때 나타난 하이머딩거의 조수. 방해한 건가요? 재판 때 당신이 한 말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당신이 유일하네요. 네, 난 당신 연구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이젠 끝났죠. 아무도 날 안 믿으리. 난 단지 내 자신을 믿었죠. 그래서 온 거예요. 당신은 위대한 걸 이루려는 참이니까. 세상을 바꿀 연구에는 허락 따윈 필요 없어요. 당신 이름도 모르네요. 빅토르예요. 이에 제이스는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날 밤 압류당한 연구물을 되찾으러 의회로 향한 제이스와 빅토르. 아직까진 순조롭고. 하지만 이때 의원 멜이 이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연구를 위해 추방까지 각오하다니 신념이 굉장하군요. 저희가 증명할 수 있어요. 안정화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평소 마법에 관심이 많던 멜은 이들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난 가치 있는 모험엔 위험이 따른다는 걸 잘 압니다. 딱 하룻밤들이죠. 해롤드! 오늘도 야근이네요.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죠? 그럼 일이 잘 돼간다는 뜻. 그렇게 시작된 제이스의 실험. 이봐, 저거 보여?
이렇게 반응한 건 처음이야. 당장 중단시켜!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자 하이머딩거가 찾아오게 되는데 곧 열릴 것 같아. 부담 갖지 말고 그 말이 더 부담되거든. 정말로 이걸 해냈군. 결국 제이스와 빅토르는 실험을 성공시켜 위외의 신뢰를 얻게 되죠. 때가 된 것 같군요. 마법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마법 공학의 시대입니다. 한편 일전의 사건으로 인해 숨어 지내던 바이 일당. 이때 집행자들의 강압적인 수사를 목격하게 되고 윗동네 놈들 일은 관심 없어. 이건 너희 하수구 인생들 일이기도 해. 이는 곧 우리도 반격하자. 지하도시 사람들의 분노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건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자. 이 분노는 리더격인 벤더에게 쏟아지게 되는데 난 내 사람들을 지켜야 돼. 내가 알던 밴드는 이 지하도시를 쌓아오려고 싸움을 겁내지 않았어. 겁내는 걸로 보이나? 아니, 나약해 보이는군. 다들 선제 공격을 감행하자 주장하지만 벤더는 끝까지 전쟁을 피하려 했죠. 이를 보던 바이와 파우더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에코에게 듣게 된 충격적인 사실. 밴더 아저씨가 집행자들과 거래를 한 것 같아. 거래라니? 뭘로 드릴까요? 시궁지 4마리. 그 사이 집행자들의 만행은 더욱 심해졌고 이내 지하도시 사람들을 모욕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 밑에 사는 놈들은 다 똑같아. 오만함을 용기로 착각하거든. 네 놈들을 모조리 묻어버리겠어. 상부의 지침을 빌미로 자운을 더욱더 옥죄기 시작하는 집행자들. 이내 벤더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아저씨. 시간이 별로 없어. 밴드! 넌 착한 아이야. 가족을 지켜야 돼. 그게 무슨... 안 돼요! 날 위해 준비한 건가? 그것은 바로 자운을 위해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습니다. 곧 잡혀갈 텐데 담배 한 대쯤은 괜찮잖아? 자네가 여기 없으면 모든 게 엉망이 될 거야. 벤조가 잘 알 겁니다. 아마도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할 텐데. 알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정체불명의 괴물에게 습격을 당하는 벤더 일행. 이와 동시에 흉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실코. 짐승 같은 놈 어디서 굴러먹다 나타났는지 몰라도요. 눈앞에서 당장 꺼져. 벤조 물러서요. 안돼. 끝까지 고집스럽군. 그는 이들을 잔혹하게 처치하곤 벤더를 어디론가 끌고 가는데 벤더와 실코는 과거 깊은 악연으로 얽힌 사이였고 벤더와는 다르게 실코는 필토오버와의 전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벤더는 실코의 야망을 거부하죠. 그런 괴물들을 동원해도 필토오버를 상대로 절대 못 이겨. 이길 필요는 없어. 살짝 겁만 주면 돼. 우린 같은 목표를 꿈꿨어. 자유를 꿈꿨다고. 자운이라는 국가로. 그리고 넌 날 배신했지. 그 기분이 어떤지 알기나 해? 네 피가 우물과 섞이고 강물의 독성이 네 신경을 갉아먹는 느낌. 널 증오하긴 했지만 난 널 존중했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그럴지도. 하지만 이젠 달라. 시머야, 이제 우리한텐 힘이 있어. 원한다면 날 죽여. 다만 부탁이다. 레인지만은 건드리지 마. 지금의 넌 그때와는 다른 사람이야. 진정한 네 모습을 보여주지. 이런 와중 파우더와 동료들을 찾아온 바이. 이들은 벤더를 구하기 위해 출동하기로 하는데 오늘 넌 여기 남아, 파우더. 뭐? 언니가 가족은 함께 뭉쳐야 되는 거라며. 넌 아직 안 돼. 너까지 잃을 순 없어. 이걸 갖고 달아나. 어디에 있든 이걸 켜면 꼭 찾으러 갈게. 약속해. 너무나 위험한 작전이었기에 이번엔 파우더를 두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라 여겨진다 생각해 슬픔에 잠긴 파우더. 이때 파우더는 크리스탈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물질임을 알아차리게 되죠. 나도 도울 수 있어. 그 시각 벤더에게 도달한 바이 일당. 하지만 이건 실코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여기서 나가, 당장. 잘 왔다. 가족이 제외한 걸 축하해야겠군. 유감스럽게도 그다지 오래가진 못하겠지만. 이에 바이는 최선을 다해 이들과 맞섭니다. 바이! 그리고 때마침 벤더가 있는 공장에 도착한 파우더. 보여줄 준비는 됐나? 수세에 몰리자 비장의 수단을 꺼내든 실코. 처음부터 우리 둘의 문제였잖아. 넌 기회를 놓쳤어. 신지대의 발명품 시머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파우더의 폭탄이 폭발하게 되는데 엄청난 힘으로 인해 동료들마저 사망해버렸고 벤더와 바이 역시 위험한 상황에 놓입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 바이를 지켜보려는 벤더. 하지만 실코의 기습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데
바이가 위험에 빠진 이때 시머를 복용하고 나타난 벤더. 하지만 벤더는 결국 바이를 구하다 목숨을 잃게 되죠. 파우더를 돌봐다오. 모두를 잃은 바이 곁에 해맑은 표정으로 나타난 파우더. 내 원숭이 폭탄이 드디어 작동했어. 네가 이랬어? 왜 그런 건데? 난 그냥 언니를 구하려고. 난 그냥 도우려고. 내가 너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용서해줘. 내가 분명히 오지 말라고 했잖아. 넌 징크스밖에 안 되니까 알아듣겠어? 마일로 말이 맞았어. 아니야. 언니 왜 이래? 언니 제발. 언니 가지마. 제발 돌아와. 부탁이야. 언니 혼자는 안 돼. 이내 그녀는 파우더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남긴 채 떠나버리죠. 그리고 혼자가 된 파우더 앞에 나타난 실코. 그러다가 너도 죽어. 가자, 어서. 언니는 어디 갔니? 날 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내 언니가 아니야. 그는 파우더를 주기로 했지만 왠지 모를 감정이 휩싸여 도리어 파우더를 걷어들입니다. 괜찮아. 우리가 보여주는 거야. 과연 이들에겐 앞으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필토오버는 제이스가 연구한 학문으로 텔레포트가 가능한 마법공학 정거장을 개발하며 부흥의 시기, 진보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필토오버에서 가장 유명한 인재 제이스 칼리스입니다. 마법 공학을 구하는 선구자이자 진보의 도시가 무역과 번성을 누릴 수 있게 한 장본인이죠. 그리고 부쩍 성장해 필토오버의 집행자가 된 케이틀린. 케이틀린! 당해도 싸지. 그녀는 유명한 가문의 자손임에도 필토오버의 시민들을 위해 도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죠. 그럼 술꾼들 잘 단속하라고. 한편 필토오버가 성장한 만큼 자운 또한 거대한 세력을 키워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지하도시 친구들이 보낸 거다. 실코의 조직을 위협하는 저마단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고 젠장 저마단 놈들! 오분내로 전부 해치우라. 신호가 이렇게 많을 줄은 몰랐군. 아래 친구 찾아봐. 다 태워버려. 그 여자야. 이때 지하 세계에서 성장한 파우더가 나타나는데 안녕. 이들을 처리하는 도중 바이와 닮은 사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언니? 넌 징크스밖에 안 되니까. 이내 과거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광기 어린 폭주가 시작되죠. 내가 선박을 지키라고
말라고 했을 텐데. 얼마 뒤 사건 현장에 찾아온 케이틀린. 그녀는 상관의 명령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지하 세계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지하도시 사람이 난 잘못 없어. 걘 미쳤다고. 누가 널 썼지? 넌 누구 밑에서 일하는데? 말 못해. 날 죽일 거야. 누군데? 케이틀린 키라먼. 이젠 놀랍지도 않군. 또다시 수사에 개입하려는 건가 했지만 상명하달은 괜히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건 그냥 단순한 밀수 사건이 아니에요. 저자를 취조할 기회를 주시면 내가 제가 처리하지. 그렇게 일이 하고 싶으면 오늘 밤 축제 때 야간조로 근무하게. 배편으로 스틸워터 교도소로 호송해. 네, 보안관님. 그 시각 어느새 실코 세력에 물들어 더욱 어두운 도시로 변해버린 자운의 모습. 파우더는 실코의 품에서도 골칫거리였고 그 계집애가 우릴 쐈어요. 전투에는 사고가 따르지. 사고가 아니었다고요. 얼어붙더니 총을 마구 갈게 됐어요. 우리 목표물은 저마다니었고 대부분이 죽었어. 변명이나 늘어놓다니 실망스럽군. 어떻게 된 거지? 이미 다 들었잖아요. 난 너한테 물었어. 분홍색 머리였어요. 네 언니는 죽었어. 누구보다 네가 잘 알잖아. 알아요. 오늘 실수로 계획이 몇 주 지연됐어. 죄송해요. 내가 널 믿어도 될지 보여주겠니?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런데 실코는 바이가 죽었다 생각하는 파우더를 이용해 뛰어난 무기들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넌 장비 개발에 집중해. 이내 파우더는 또 한 번 트라우마에 시달려 돌발 행동을 준비하게 되죠. 아니었다고.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나 봐. 실코한테 보여줄 거야. 그래, 보여주면 되잖아. 두고 봐. 그런 와중 엄청난 연구물을 만들어낸 제이스와 빅토르. 이젠 우리가 마법공학의 미래를 정해야 돼. 교수님, 그래서 뭘 준비했나? 마법공학은 서민들에게 마법을 심어주기 위한 거였죠. 이젠 그게 가능해졌어요. 잠깐! 아니, 이럴 수가. 이 새로운 유형의 원석은 안정적이며 게다가 절대적으로 안전하죠. 소개합니다. 우리 마법공학의 미래를요. 말 그대로 뭐든지 가동시킬 수 있어요. 이거면 광부들도 지치지 않고 더 빨리 일할 수 있죠. 이 기계팔에는 강력한 광선이 장착돼 있습니다. 마법공학은 새로운 세상을 세울 도구가 될 거예요. 드디어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죠. 상당히 놀랍군, 제군들. 충분히 자랑스러워할 만해. 한 10년만 더 연구한다면 준비가 될 것 같군. 지금 당장이라도 삶을 개선할 수 있는데 대체 왜? 큰 변화에는 시간이 걸린다네, 빅토르. 그럼 분명 마법공학의 오남용을 막을 방법을 찾게 될 거야. 하지만 하이머딩거는 이런 발전에도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이들은 교수의 대답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제이스는 조언을 얻고자 의원 멜을 찾아가게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시더니 공개하지 말라는군요. 하이머딩가는 위대한 과학자지만 이젠 늙었어요. 마법공학은 모든 걸 변화시킬 가능성을 지녔어요. 당신의 연설이에요. 모두에게 미래를 엿볼 기회를 줘요. 이내 그는 멜의 조언에 힘입어 이번 성과를 여러 도시 사람들에게 발표하게 되는데 겨우 몇 년 전 마법공학 정거장이 개설됐고 이제 필트오버는 상상을 초월하는 부를 누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올해는 새로운 걸 준비해봤습니다. 하지만 딩고의 깊은 마음을 이해한 제이슨은 이내 자신의 결과물을 숨기게 되죠. 언젠가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끝내줄 거예요. 우린 계속 전진할 겁니다. 이곳은 진보의 도시니까요. 한편 의회장 근처에서 발생한 화재를 목격한 케이틀린. 불이 났어! 진짜로 실수 맞아요. 나가요! 당장! 이것이 바로 징크스가 준비한 돌발 행동이었고 집행자 6명이 사망하며 필트오버와 자우는 과거처럼 큰 사건으로 얽히게 됩니다. 원석이 사라졌어요. 연구 자료도 일부 사라졌고요. 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곧바로 긴급회의를 열게 된 필트오버의 의원들. 시모의 신체 개조까지 그자들의 재간이었던지 잘 봤지 않소. 이내 제이슨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는데 전 이 기술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당분간 모든 마법공학 시설의 운영을 중단해 주세요. 뭐?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마법공학 정거장을 닫을 순 없습니다. 국제적 무역 도시인 필트오버의 지위를 포기할 순 없죠. 필트오버의 안전이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마법공학 정거장을 닫으면 도시가 피해를 입겠죠. 그렇다고 보고만 있으면 악당들에게 우리 도시를 내주는 격이고요. 탈리스 씨는 방금 우리의 안전에 전념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마법공학을 보호할 지식을 지닌 사람은 탈리스 씨뿐입니다. 아무래도 더 급진적인 해결책을 고려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탈리스 가문을 의회의 일원으로 승격시킬 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의회는 오랫동안 7인 체제를 유지해왔습니다. 메다라다 의원의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마법공학을 관리하는 건 과학자가 맡아야 하죠. 그 제안에 동의합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제이슨은 의원이 됩니다. 같은 시각 한바탕 소란에 신나 있는 파우더를 찾아온 실코. 불났어요? 집행자들이 6명이나 죽었어. 집행자들이 죽었다고. 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해? 당연히 알죠. 하지만 제이스의 발명품을 보게 된 그는 파우더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즐거운 진보일을 되세요! 그런 파우더를 잡으려 안달이 난 케이틀린. 그녀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 감옥에 들리게 되는데 여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알아? 어디서 났어? 습격이 있었어. 하지만 그녀는 쉽게 협조해주지 않았는데 증거를 구해달라? 그럼 좀 내보내줄래? 방법이 없었기에 바이를 믿고 풀어주게 됩니다. 탈리스 의원님의 명령입니다. 516번 수감자예요. 그건 석방 요청 서류예요. 제가 언제 의원이 된 거지요? 그게 오늘요. 이런 와중 지상에선 사망한 집행자를 기리기 위해 시작한 장례식. 이 용감한 집행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필트오버의 가치를 수호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 딸이었죠. 우리 모두의 영웅입니다. 사실 이 보안관은 실코에게 죽을 뻔한 바이를 살려준 과거의 집행자였고 그러다가 너도 죽어. 실코와의 거래를 통해 뒤를 봐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집행자로서의 양심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죠. 분명 문제없을 거라고 했잖아. 6명이 전사했다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려면 당신 쪽에서도 나한테 협조를 해야겠어. 자넨 맡은 일만 제대로 하면 돼. 우린 많은 걸 이뤘잖아, 마커스. 보안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을 텐데.
유가족에게 익명의 시민이 보냈다고 전하게. 그렇게 의원이 되어 사건을 파악 중인 제이스를 찾아온 보안관. 이 일지 제대로 검토는 해본 건가요? 탈리스 씨, 제가 보장하는 의원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상품은 모두 찾아서 압수하겠다는 보장이나 해주시죠. 어쨌든 다른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이번 비리는 뿌리가 아주 깊어요. 전부 다 청산해야죠. 제이스의 수사망에 보안관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때 계속해서 나빠지는 빅토리의 건강 상태. 자칭 저마당이라는 놈들이죠. 유령처럼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우리 시민들. 하지만 이럴수록 빅토르는 살아남으려 연구에 몰두하게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내야 돼. 잠시 후 제이스의 수사를 알리러 실코를 찾아온 보안관. 마법공학 천재 양반이 의회에 입성했어. 이것저것 캐묻는 중이지. 머지않아 그자가 진실을 밝혀낼 거야. 자네가 저마단 짓이란 증거를 찾아놔서 다행이군. 이건 좀 심한 거 아닌가? 영웅이 된 상상이라도 하시나? 순교자의 꿈을 이루고 싶은 건가? 뭘 꿈을 대는 거야? 이젠 지하 세계의 조직들도 물러설 곳이 없었고 이들에겐 마법공학으로 만들어진 무기들이 필요했습니다. 박사한테 맡기세요. 믿고 맡길 사람은 너뿐이야, 징크스. 자꾸만 눈에 보여요. 그날 일이. 누구나 두려운 게 있기 마련이지. 그렇게 트라우마로 고생 중인 파우더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는 실코. 밴더는 네 생각처럼 선량한 인간이 아니야. 배신감, 그건 널 망쳐놓거나 더 위대한 뭔가로 다시 태어나게 해. 이제 그만 파우더는 죽게 놔두렴. 늘 그럴 운명이었고. 이내 그녀는 진정한 징크스로서의 존재를 느끼게 되죠. 한편 케이틀린과 함께 자운으로 내려온 바이. 그녀는 곧바로 실코의 부하를 찾아가게 되고 한바탕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내 동생 어딨어? 어디에 가둔 거야? 실코 밑에서 일해. 딸이나 다름없지. 내 안부는 전해줄게. 목숨이 위험한 순간 케이틀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게 됩니다. 그 시각 실코의 보살핌에 힘입어 연구에 몰두 중인 징크스. 그리고 실코는 바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의 언니가 돌아왔어요. 걘 죽었는데. 역시나 징크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죠. 자, 왜들 저렇게 야단이야? 두목이 누굴 잡아오래서. 누군데? 누굴 잡게? 여자애들. 왜 난 초대하지 않은 건데? 나도 몰라. 그 애들이 세비카랑 싸워서 한번 보겠대. 너 아주 잘하고 있어. 자, 이거 받아둬. 한편 실코의 부하들을 피해 몸을 숨기는 바이와 케이틀린. 너 그 몸으로 큰 부상에 무리한 바이는 그만 기절하고 마는데 징크스는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놓쳤어요. 누굴 놓쳐? 아무래도 우리 둘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 같아. 네 엄마 돌아왔어. 널 찾고 있다고. 거짓말! 내가 뭐하러? 시도는 아주 좋았어. 그럼 이제 내가 그 말의 의미를 보여줄 테니 잘 지켜봐. 그 사이 몸을 숨길 곳을 찾게 된 바이와 케이틀린. 아직 네가 날 못 믿는 거 아는데 살고 싶으면 서로 신뢰해야 돼. 그래. 그렇긴 하지. 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착한 애였구나. 넌 착한 아이야. 이때 다가오는 정체불명의 누군가. 친구는 괜찮아. 그냥 얘 친구야. 저의 아빠가 내 목숨을 구해줬어. 출혈이 심해요. 지금 의사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 알고 있거든. 따라와. 명명은? 칼에 찔렸어요. 그녀는 바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총을 건네게 됩니다. 다행히 바로 반응하는 약효. 하지만 이와 동시에 나타난 실코 일당. 밴더의 수제자 인생을 어떻게 한 거야? 자유롭게 풀어줬지. 그 애는 상상 이상이었지. 넌 말 좀 적당히 해. 한편 바이의 소식에 그녀가 준 물건을 꺼내온 징크스. 어디에 있든 이걸 켜면 꼭 찾으러 갈게. 실코의 거짓말에 극대노한 그녀는 또 한 번 사고를 치게 되고 서서히 사그라드는 불꽃 뒤편으로 바이가 찾아옵니다. 언니? 파우더! 정말 미안해, 파우더. 난 어떻게든 돌아오려고 했는데 체포되는 바람에 돌아오지 못했어. 그동안 많은 게 변했어. 나도 변했고. 나도야. 괜찮아. 지금 같이 있는 걸로 됐어. 그리고 이때 나타난 케이틀린. 넌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게. 이거 속임수 아니야? 날 속이려는 거지? 조용히 해! 그럴 기분 아니라고! 넌 징크스가 아니야. 그때 그 말은... 이제 어린애 취급 그만 좀 할래? 정말 가지가지 한다 언니. 난 언니가 참 보고 싶었는데 언니는 안 그랬나 봐? 다들 조용히 해! 생각 좀 하게! 과연 이들은 서로 간의 오해를 풀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저번 영상에 이어 넷플릭스의 아케인 4화에서 6화를 리뷰해봤는데요. 드디어 징크스의 탄생 이후 본격적인 스토리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선 아케인의 큼지막한 메인 스토리만을 간략히 정리해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본편에 없는 빅토르의 탄생, 신지대의 활약 등 여러 다른 등장인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이는 넷플릭스에서 직접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현재까지의 아케인 감상평 역시 궁금하니 이는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